안녕하세요. 임지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산이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자가인 경우에는 집의 시세, 그게 재산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이게 재산이 될 거고, 그리고 주식, 명의로 된 예금계좌, 청약통장, 그리고 보험회약 환급금, 그리고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산 중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이나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념이 있죠. 청산가치. 이 청산가치라 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 그 돈도 청산가치로 산입을 하고요. 또 주식에 있어서 손실금도 일부를 청산가치로 산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매월 변제하는 금액 곱하기 그리고 총 변제하는 개월수, 이 금액이 총 변제금이 되겠죠.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금이든 청약통장에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그리고 내가 총 개인회생상 변제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나의 그 명의의 예금과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보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총 변제금이 나의 청산 가치보다 더 적다면 이는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변제금이 주식의 가치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이게 안 되겠죠.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고 개인회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손실금 있죠. 주식 손실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8천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8천도 당연히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해당을 하고 그 2천도 일부를 반영할지 아니면 전부를 반영할지 그것에 따라서 청산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상 총 변제금이 주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고 주식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과 같이 총 변제금이 주식의 현 가치보다 더 적다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해약 환급금도 주식 예금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금이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보험해약 환급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이죠. 다만 보험해약금 관련해서 약관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험을 해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관 대출이 2천만 원이고 보험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1천만 원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보고요. 그리고 보험사는 채권자를 올리지 않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분들은 이 약관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든 이자든 있겠죠. 그 부분은 성실하게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납부를 하셔야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든 어떤 보장형 보험이든 이 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관 대출 부분만 따로 변제를 잘 하시고 보험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회생을 하면서 유지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이죠. 자, 네 번째, 특히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유지하면서, 즉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는 집을 유지하면서 무조건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과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파트, 즉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보통 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정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에 승소하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근저당권은 그런 재판, 판결 없이도
그 근저당권의 힘만으로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얼마든지 경매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사, 이 근저당권자 채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매월 원리금을 잘 변제할 거니까 경매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성사될 확률이 이제 매우 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설령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리고 인사이동 되고 나서 다른 또 담당자가 오게 됐을 때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나는 경매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가는 게 맞고요. 그거는 채권사인 은행 내 또 내부 자기들 규칙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잘 없지만 그 정말 100건 중 한두 건의 사례를 또 이렇게 과대 광고 내지는 아예 없는 사례를 허위 광고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하시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되니까 맡기십시오 했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는 금융기관 담당자와 조율하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 수 있습니다. 집과는 다르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심해서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집 담보대출 원리금보다는 낮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매월 원리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하면 유지하면서 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나는 차량을 넘기고 정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차량을 채권사에 넘기고 그 자체 매각을 통해서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차량 담보대출이 있는 채권사에서 서로 협의가 잘 됩니다. 협의가 잘 돼서 차량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개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금, 매월 변제금을 채권사에 착실히 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보증금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원, 그 금원보다 나의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4,800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2,800만 원,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만약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집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는 2,800만 원을 소액 임차금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만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을 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총 채무 변제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바뀌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가 가진 재산, 이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에 말씀드린 6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금이나 청약 통장의 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변제금이 해당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식도 동일합니다. 총 변제금이 주식의 가치보다 더 많다면 주식을 소지하면서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해약 환급금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총 변제하는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더 높게 변제가 된다면 해약 환급금을 유지하면서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분 중요하죠.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사실상 유지하면서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이런 경우 경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서 최대한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려우나 간혹 담당자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 매월 원리금을 착실히 납부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는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과는 조금 다르죠. 매월 변제금 자체가 조금 더 적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감가상각이 좀 심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월 변제금을 착실히 납부하겠다고 하면은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도 총 변제금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임차보증금을 어느 정도로 청산가치로 잡을지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해야 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 공제한 금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